네, 안녕하세요. 김무탁 노무사입니다. 이번엔 지난 강의에 이어가지고요. 그 평균 임금을 산정하실 때 적용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에 임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제 예외 사유라고 그래서 크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수습 기간 대신 3개월 이내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업은 근로자 규칙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 규칙 사유로 인한 휴업,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포함되고요. 그 산업재해 등 업무상 요양 기간, 그리고 5번에 있는 육아 휴직 기간, 그리고 6번에 있는 쟁의행위 기간, 그 쟁의행위 기간은요, 적법한 쟁의 행위의 하나고요. 그리고 병역법 등 기간은 예비군 민방위 훈련 기간을 포함을 해서 이러한 사유가 어떤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원칙에 해당하는 3개월 범위 이내에 있을 때는요, 약간의 조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 그 양괄호 1번에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3개월의 일부가 예외 사유에 있는 경우 연간 상여금이 일단 없다라고 볼게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1일로 퇴사일이 정해졌어요. 자, 최종 근무일은 9월 30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우라면 지금 원래는 그 7월, 8월, 9월 이게 3개월이 될 텐데 그 중에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만약에 사실은 이제 9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 쓸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하지만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8월 31일까지는 지금 출산 전후 휴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직전 3개월과 직전 2개월에서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적용 제외가 되면 이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하고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도 제외를 해요. 그럼 남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례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의 기간인 30일만 남게 돼 있고요. 그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가지고 30일로 나눈 그 금액, 1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논리를 확장하다 보면요. 직전 3개월 전부가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육아휴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3개월을 출산 전후 휴가를 썼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1년의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기간은 전체적으로 다 무급 처리가 되거나 이 육아휴직이란 무급이 될 거고요.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하게 되면 그 통상 임금만 보장을 받고 마지막 3개월 차는 무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무급은요. 육아휴직을 염두에 두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다 제껴지다 보니까 여기 돈도 못 받고 그 기간의 일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고 했다 그러면 육아휴직의 첫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간주하면 육아휴직을 사실 7월 1일부터 간 건 아니에요. 지금 10월 1일부터 갔다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느낌은 아시겠죠? 요 전체가 어떤 예외 사유 다 덮어 쓰기가 됐을 때는 그 직전에 있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가지고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 정상 근무한 이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그 합계인 총 일수로 나눠서 지금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일부가 잘렸다. 그래서 하루라도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시면 되는데 전체가 다 덮어쓰기가 됐다 그러면 바로 직전 정상적으로 쉬운 말로 돈을 받았던 기간의 임금 1, 2, 3을 합계를 하시고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게 평균 임금이 되는 겁니다.